네, 안녕하세요. 5월 11일 관점입니다. 어제는 무빙이 상당했습니다. CPI 이후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반등이 일회성으로 끝나면서 또 강한 하락이 이어졌으며 또 우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요 넥라인이죠. 요 넥라인에 대한 이탈은 있었지만 어, 힙서성으로 깨고 26,700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신뢰도가 있는 어떤 그런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이었는데 여기서도 지지가 나왔었고 어떤 특정 매물대 27,000이라는 어떤 그런 특정 매물대에 대한 어떤 강한 지지 라인도 돼서 여기가 이탈된다면 좀 깊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요 넥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 셔터점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깨고 나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많이 또 말아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아래도 휩싸였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하락이 시작점이 상당히 높은 곳에서 발생이 되어서 어떤 매도의 어떤 그런 힘이 좀 돌파 직전까지 돌파의 하방 돌파의 어떤 성공하지 못한 어떤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한마디로 어제도 상승도 휩소 하방도 휩소인 그런 무빙을 보여줬다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고점과 어제 새벽에 저점이 아무래도 기준점이 되어서 어제 좀 위아래로 큰 어떤 무빙 확산이 나온 상태에 있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변곡 다음에 뭐 어떤 이런 수렴의 형태를 띠다가 확산이 나오면 또다시 수렴의 형태를 띠는 어떤 차트적 패턴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저점과 이 고점 사이에 어떤 행보성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런 패턴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3원봉 뒤에 반전 캔들이 나오고 반등을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CPI 영향으로 인한 단발성으로 상승이 나왔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방으로 또 이런 이탈도 어느 정도의 좀 힙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모르겠습니다. 이 세력과 세력의 어떤 그런 다툼이 치열했다라고도 뭐 볼 수도 있겠고 어찌되었든 중요하게 보고 있던 헤드앤숄더의 넥라인 하방 이탈은 힙소성으로 끝났다. 이런 하방 돌파의 실패, 어떤 상방 돌파의 실패 이후에는 또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참고로 하시고, 자, 일봉상 제가 어떤 어, 차트적인 어떤 그런 패턴의 프랙탈적인 측면에서 앞전에 69,000을 달성하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패턴과 주봉 보조지표상의 어떤 그런 차트적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인데 이 구름대 하단으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의 어떤 구름대 안에서의 행보지만은 박스권 행보지만은 이 행보가 가격대가 큰 폭의 어떤 그런 박스권 행보라고 보시게 된다면 어,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구름대 안에서의 이 행보는 상당히 무빙이 큽니다. 위아래로. 지금 보시면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봉은 거의 한 10% 정도의 무빙이 나올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박스권, 이 구름대 안에서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은 상당히 컸었다. 정말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마지막 틀기의 어떤 그런 무빙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 차트만으로 비교를 해 본다면 그런 의심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제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나아진 거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뭐 결국 반등은 했지만 이평 또 일봉이 이평 테스트죠. 7이평과 22평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곳에서 일단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 또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어제 22평을 이겨냈지만 결국 62평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였고, 요 자리는 일봉의 저항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CPI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좀 CPI 같은 경우에는 좀 무빙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오히려 더 CPI가 끝나고 나서 차트가 좀 안정화가 될 때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어제 또 영상에서도 좀 대충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이 특정 어떤 그런 저항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했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실상 저 역시도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모를 때는 안 하면 되고 특정 어떤 무빙이 나오면 자기가 아는 무빙이 나왔을 때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휩쓸성 단발성인 어떤 그런 상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았었고, 거래량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제가 또 보여줬고, 어떤 고점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15분 차트상 돌파를 어제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어제 거진 쌍고 하락 패턴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로 지표상에는 표시를 해주네요. 이 고점을 넘긴다면 15분 봉상 하락 다이브가 발생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에 있어 가지고 고점을 넘긴다면 하락 다이브가 발생이 되고, 284, 285는 4시간 62평과 일봉이 22평이다 라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한다, 고점을 넘긴다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 고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어제 숏 준비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고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반전 확인매, 추세 반전의 확인매 또는 뭐 추세 확인매라고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렸듯이 하이켄하시 음봉으로 첫 번째 음봉이 확정이 되면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확정되고 두 번째 캔들에 시가에 여기 진입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저녁 시간대에 간략하게 뭐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제 좀 환희야 어떤 슬픔의 연속이었는데 어찌됐든 숏은 참 잘 잡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진입 근거로 또 따지자면 15분 봉상 15분 봉상 보조지표상의 어떤 그런 스토캐스틱의 어떤 그런 또 이런 또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죠. 스토캐스틱도 올라오는데 파동은 올라오는데 파동이 못 올라오고,
이래 보면 또 스토캐스틱당 또 스토갈상으로도 또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 이런 어떤 하락 다이버 이런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락 다이버가 어제 좀 있어서 고점을 높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것 같다라고 이제 숏을 한번 노려볼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어서 한번 진행을 저는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상승 관점을 가지려면 최소한 어제의 고점을 넘기는 어제의 고점 얘기죠. 얘기를 넘기는 어떤 무빙이 나와야 된다. 하락이 확정이 되려면은 어제의 저점을 깨는 무빙이 나와야 된다.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롱 관점을 최종적으로 가지려고 하면 이 고점을 넘기고 287 위에서 4시간 종가 마감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딱히 지금 어떤 그런 행보성으로 좀 지날 것 같아요. 어떤 차트를 어제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행보성으로 어떤 차트를 시키는 모양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뭐 위로 간다든가 뭐 아래로 이제 이탈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보성일 때는 되도록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고 아는 패턴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행보성 와중에 어떤 패턴이 익숙한 패턴이 나온다면 제가 톡방에는 실시간으로 관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